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요즘 프로 엔잡러 이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을 향유한다, 도전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프로 엔잡러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프로 엔잡러가 계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임창희 위원과 만나서 오늘 도시에 대한 문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 예. 젊은 의원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몇 번째 젊으세요? 경기도의회에서. 숫자로 하면 한 15번째? 15번째? 예. 젊은 피와 오늘 한번 이야기 맞습니다. 나눠볼 텐데 캠핑장 분위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또 도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 한번 우리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서 예. 프로 엔잡러라고 표현을 예. 했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활동을? 예.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직업을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했다기보다는 지역에서 제가 필요한 일들, 그 일들을 좀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작게는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활동에서부터 또 학교에서의 운영위원장 역할, 그리고 또 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그 지역의 언론일, 그리고 제가 전공했던 도시와 연결돼서 도시 현장 그 지원센터장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정치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가 항상 그 기술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을 공부하자. 기술과 정치에서 이 교집합되는 부분, 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도시를 선택하게 됐고, 네. 도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도시를 공부하면서 정치랑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도시 계획, 도시를 설계하는 선배들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예. 도시의 계획은 한 20년 후, 어쩌면 더 멀게는 50년 후에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도시를 만드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현재에 머무르게 되고 현재를 넘어가는 그 장벽을 못 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도시와 정치가 만나서 더 나은 미래의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경기도에서 그런 미래의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큰 틀 안에서 전공도 이제 석박사를 다 도시공학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3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7, 80년대 극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 첫 단계가 아무래도 1차 신도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기 신도시로 갔을 때 저 분당이나 일산이나 그걸 돌아봤을 때 선배들이 20, 30년 후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잘한 겁니까? 일정 부분은 잘한 겁니다.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고요. 예.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더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우선 잘한 것부터 보자면은 기존에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는 개인들이 그 건물들을 짓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기반 시설을 놓는 수준이었는데 신도시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조금 더 고밀화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압축 도시, 컴팩트 도시라고 하는데 고층화된 건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도시의 환경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이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이 됐다고 말하면서 산업화를 뽑지만 저는 또 하나로 도시화를 뽑고 있습니다. 도시화.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화를 잘 만들어내서 예.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맨날 그 고층 아파트만 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도시화의 경쟁력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양성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가 좀 더 다양한 형태, 구조가 만들어져 되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미래에는 도시가 또 새로운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과제죠. 그렇군요. 미래 도시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되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네옴시티? 맞습니다. 네옴시티가 뭐예요? 진짜 미래 도시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옴시티를 말하면은 이거는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네. 또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미래 도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담겨져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령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뽑자면요. 첫 번째 그 네옴시티는 굉장한 압축 도시, 컴팩트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넓게 퍼진 도시를
응축한 거죠. 오히려 예. 넓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응축. 예, 그러니까 도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한 곳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자연 상태로 놔두니까 예. 환경적으로 더 올바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예. 더 많이 집적될수록 이 사회가 더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더 산업도 발전하고요. 더 그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도시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네온시티가 갖는 건 첫 번째는 컴팩트 시티. 컴팩트 시티.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온시티는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하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그 사막에 가지고 있는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그런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네. 이 도시를 운영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친환경 도시,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내가 필요한 시설을 가야 될 때 일정 거리, 일정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이 컴팩트 시티를 통해서 이렇게 응축하다 보니까 5분 도시라는 컨셉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필요한 시설들을 5분 안에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네옴시티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 한 170km의 한 라인 직선으로 만들어진다는 특징도 있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 지하에 있는 초고속 열차 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초고속 열차로 수평 이동을 하고 이 500m 높는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로 이제 수직 이동을 하는 이 단순화된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예, 예. 효율적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우리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도시들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네옴시티가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서울. 우리가 서울을 보면 약간 원형이잖아요. 타운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울이 어찌 보면 그게 경쟁력이네요. 약간 컴팩트하고 인구 밀도도 살짝 높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나요? 또 다른 시선인가요? 일단 그건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예. 서울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서구 유럽 중심의 도시,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에서 미국으로 넘어서 뉴욕이 중심이 됐을 때요. 100년 전에 뉴욕의 도시는 그 옆에 있던 유럽의 도시들하고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높이가 달랐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서울도 그 높이에 있어서만은 이제 그런 뉴욕과 같은 도시의 모습이 된 거고 예, 예.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자꾸 저기 인구 나가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그 도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커져요. 예. 서울이. 예전에는 이제 1000만 도시면 굉장히 큰 메가시티였는데 네. 지금은 그 메가시티가 모여서 메가 리존이라는 캔서블이 타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서울이 아니라 지금 수도권, 경기도를 네. 포함한 이 수도권을 하나의 도시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는 국가 단위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 메가리전 단위로 경쟁을 합니다. 가령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우리의 후배들은 아마 그런 결정을 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살아갈 곳을 예. 북경 생활권에서 할 것인지 동경에서 할 건지 홍콩. 그렇죠. 홍콩에서 할 싱가포르. 건지 서울에서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 있는 예, 예. 큰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또 다른 시각입니다. 예. 우리 후배들은, 우리 자손들은 그러면은 경기도는 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에서 국제 도시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예. 경기도가 오히려 뭐 인구가 엄청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래 도시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하고 한계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지적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만들어낸 어떤 규제의 틀, 도시 계획의 틀이 지금의 우리의 성공을 만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 5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딱 맞던 이 옷을 다시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쭉 치워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남쪽이 발전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네, 수원과 용인과 예. 뭐 성남 맞습니다. 더 내려가면 요즘 뭐 안성 이쪽도 그렇죠. 많이 좀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경부선 축으로만 개발된다. 예. 하지만 이게 곧 모순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심원, 예. 그 원의 중심에서 똑같은 반경에 있는 도시로 확정했을 때 이 네. 중심에 올 수 있는 거리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원형이 돼 버리면은 교통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교통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비용과 실제 그 비용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네요. 저쪽 밑에 경기도 제일 남단 평택과 안성 이쪽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하고 저쪽 의정부하고 예. 포천 파주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부의 약간 소외감. 맞습니다. 아, 이러한 그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난개발이 진행되고 또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난개발가 지역의 불균형을 만들어냈던 원인들, 그 규제들을 재설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맞습니다. 수도권 규제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지적해 볼까요? 일단 가장 쉽게는 그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남쪽이 중심적으로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반면에 동북권은 그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해서 그렇죠. 개발을 제약하죠.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예. 있죠. 근데 이 동쪽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과 산업은 가고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개발이 되는 거죠. 난개발이 되고 인구도 잘 안 가고. 맞습니다. 어.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실까요? 광주를 보면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제 시가 되기 전에 10만을 조금 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0만 도시가 됐죠. 그런데 계획적인 도시 개발은 거의 없는 그래서 상태입니다. 광주 쪽 가다 보면은 그 산에 이렇게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찌 보면 난개발이에요. 맞습니다. 물류 창고들도 막 그냥 듬성듬성 그렇죠.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는 이 규제가 예, 예. 사람들의 그 들어옴, 이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동은 못 막고 오히려 계획적인 개발을 못해서 난개발을 만드는 좀 모순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광주 이야기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럼 뭐 질문을 이어가 보죠. 난개발의 트러블 이런 것들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규제를 예. 풀어버리면은 예, 예. 더 큰 난개발이 일어날 거고요. 완전 풀어주면은 그냥 그렇죠. 너도 없이 다 그냥 개발을 맞습니다. 받는다. 아. 그리고 그 난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네. 그냥 개인한테 가게 될 겁니다. 아.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예, 예. 계획을 하고 네.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라 하면은 광주시, 경기도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도 있을 거고요. 또 GH공사라든지 뭐 광주에 있는 공사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 영역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단순한 이익만이 아니라 더 미래 도시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이 공공에서 해야 되고 그들이 할 때는 지금까지 만들어낸 규제의 틀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과 광주시니까 예. 광주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광주가 이렇게 잘 만약에 탈바꿈해서 개발이 되면 옆에 양평, 가평, 뭐 여주, 이천도 어찌 보면은 같은 약간 부류잖아요. 동쪽. 맞습니다. 예, 소외받는 예. 재앙소에 예, 그거 어떻게 좀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돼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마도 그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이 동부 권역 네. 를 재설계를 하게 되면은 광주뿐만 아니라 동북 권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그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크게 가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는 예. 기존에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아니라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미래 가치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생태 도시 개념이 이제 단순하게 도시에 공원을 두는 걸 넘어서 네. 오히려 이 도시 전체가 공원으로 만드는 방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소 중립 도시라든지 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알리백과 같은 예. 이러한 부분들을 동북권의 도시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가치로 두면 오히려 미래에 필요한 더 좋은 도시로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도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경기 남부 쪽에는 대도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친환경적인 도시, 미래의 가치가 있는 도시로 더 만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래야 우리 의원님의 자녀들도 거기서 뛰어놀 수 있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세 자녀의 아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딸 아들 뭐 이렇게 예, 딸, 아들. 다둥이 아빠시네. 아, 예.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네요. 말씀만 들어도 막 지금. 첫째 아이가 몇 살? 이제 첫째가 4학년, 예. 둘째가 3학년, 막내가 1학년입니다. 아 그래, 말 안 들을 때네요. 앞으로 좀 잘 들었으면 하는. 아니 왜 자녀 얘기를 하냐면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살아갈 도시가 이 수도권이잖아요. 어찌 보면 광주에 살지는 안 살지 모르겠으나 뭐 서울로 와서 살 수도 있고 경기 남부에서 살 수도 있는데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또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 그걸 꿈꾸는 게 또 정치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떤 도시에서 살기를 희망하세요? 저는 광주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제 수도권 정비법뿐만 아니라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더 큰 규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물 먹는 건데. 그렇죠. 예. 현재 이 수도권의 상수원은 8당 상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수원의 물로 2,600만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난번 도정 질의 때도 질문 드린 바인데 과연 그러면 그 팔당호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입지 규제로 인해서 물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환경 기초시설, 환경 기초시설을 확대하고 예. 물을 정화하는 기술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음번 우리가 20년 후에 이 팔당호를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같이 입지 규제로 인한 난개발이 아니라 네. 오히려 환경 기초 시설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이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법이 굉장히 오래된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7, 80년대? 그죠, 맞죠? 예. 그때는 되게 물이 뭐 더럽다고 하면 막 규제를 해가지고 일단 막 보호를 하자. 예. 이래서 이게 벌어진 법 아니에요? 그렇죠. 예. 70년대 팔당 댐이 만들어지고 예, 예. 상수원 보호역이 지정될 때는 그때는 사실 대한민국은 돈도 없었고 또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수단은 야, 팔당 이 호 주변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에 이제 여러 공장도 만들어지고 예.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수도권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변경하게 된 거죠. 특히 광주에는 경안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네네네. 용인에서 발원해서 광주를 흘러 이제 팔당호에 이르는데요. 이 8, 90년도 특히 2000년대까지 이 물의 수질이 너무 나빠져서 이 한 팔당호에 들어오는 물의 한 1.6%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 그러니까 취수원을 바꿔야 된다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주와 용인에 있는 어떤 농장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살면서 만드는 생활하수로 경안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던 거죠. 그래서 경안천의 이 수질 개선을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80년대 제가 태어났을 때는 네. 경안천에서 수영도 하고 네네. 물고기도 잡아서 네. 먹기도 하고 했었던 물인데 2000년도에는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나고 눈으로만 봐도 시커먼 경안천이었어요. 10년, 20년 사이에 예. 그냥. 근데 최근에 이 예. 경안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이 팔당호를 포함하면은 이제 7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개선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깨끗하게 됐던 게 규제도 규제지만은 환경 뭐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는 다 없애야 된다. 그건가요? 아니면은 규제를 막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죠. 규제를 재설계한다는 의미는 재설계. 규제를 없앤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해제는 더 큰 난개발과 사적 이익만 극대화하기 때문에 예. 공공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재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가령 제가 이번에 도정의 질의에서도 말을 했던 거는 네. 그 경안천 주변으로는 수변구역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말 그대로 하천이 있으면은 하천이 끝난 선에서 500m에서 1km 구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서 광주에 이르는 그 경안천 주변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예. 집들과 창고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 수변구역 안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 그대로 사용한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화조라는 개별 시설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공공에서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는 것보다 정화조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렇죠. 몰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변 구역이 예. 오히려 이 개발을 막고 하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예. 이 경안천이라는 수변 공간, 이 수변 구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수변 구역이라는 규제, 상수원이라는 규제를 재설계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재설계일 때 민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 수변구역들의 사람도 집도 짓고 가게도 들어와서 오수 배수 정확하게 처리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한번 그려보자.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은 예. 그 사업비가 일정 부분을 네네. 환경 기초시설에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그 지저분한 문을 받아들이고 또 그 더 지저분한 문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 환경도 정비되고 네네네.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환경적으로도 더 좋은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원형이 아닌 그 남쪽으로 쭉 발전하는 게 또 문제고 동북부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미래 도시를 한번 설계하자. 아, 공공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 맞습니다. 야, 의원님 목소리 크게 하셔야겠다. 네, 우리 아들 딸 셋이 살 도시를 그러면 큰 그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팔당호 수질법, 보호법 이런 것들, 뭐 동북부 규제법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 법을 뭐 해줘야 됩니다, 제한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큰 그림에서 공공이 나서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해결책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시야가 좀 확장이 좀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 서울 수도권이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재개발 언제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 큰 그림을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좀 간단한 얘기였어요. 근데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교육도 뭐 100년을 보고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도시계획도 20년, 30년 후 또 더 나아가서 100년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시의 역사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사실 이슈였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한 도시들은 역사에 남는 도시가 된 거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소멸하거나 쇠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로마가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로마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이요? 100만 와, 그 옛날에. 예, 2000년 전에.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가장 첫 번째 봉착한 부분이 물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 사니까 이제는 개울에서 물을 떠먹거나 네. 우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지금 최근 로마 갔을 때 아니 2000년 전에 저런 건축물을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아피아 가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먼 그 상수원에서 로마까지 아주 미세한 기울기를 줘가지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로마 볼 때 막 목욕탕도 얘기하고 예. 뭐 분수를 얘기하고 약간 수세시 화장실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큰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가지고 예. 수상 해전을 공연하기도 하고 그런 물들이 그런 물을 어떻게 예.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갖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원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펌프로 아래 지하로 해서 다시 퍼올린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상수원과 또 사람이 모여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을 어떻게 공급하신가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가 그 문화와 예술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도시 하부에 있었던 하수, 관로를 정비하면서 그 도시가 깨끗해진 거고요. 그게 그리고 지금의 도시 계획의 가장 기본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인데 인사해야 되는데 예. 내 인생의 인문학이라는 이 질문이 있거든요. 예.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철학을 갖고 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도시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가 또 더 넓게는 이 수도권,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도시라는 측면에서 더 좋은 제안과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창희 의원님 덕분에 우리 경기도가 또 광주시가 동북아의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국제 도시로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의정 토크쇼 오늘 임창희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의 미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웃는 도시가 가장 명품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또 경쟁력 있는 도시 경기도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의정 토크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